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진을 대거 이사회에 합류시키면서 기술 중심 경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반도체 경쟁력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이재용 회장의 책임 경영 복귀는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대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반도체 전문가 3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사내 이사회는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전영현 DS 부문장과 송재혁 CTO, 사회 이사회는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서 실적 부진을 겪는 만큼 반도체와 AI 사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의 정기 주주총회는 다음 달 19일에 열리는데요. 이사 선임안이 모두 통과되면 현재 9명인 삼성전자 이사회는 10명이 됩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한데요. 이 회장이 부당합병 분식회계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대법원 선고로 사법 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장은 이 회장이 복귀해 삼성의 의견을 정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제가 등기 임원 복귀를 통한 책임 경영을 조언드리는 이유는 내부의 많은 분들이 회장께서 전면에 나서서 지휘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등기 임원 복귀를 말씀드린 건데, 특히 삼성전자는 오늘 자사주 3조 원을 소각하고 오는 5월까지 3조 원을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이사진과 자사주 매입 계획을 통해 기업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인공지능 기업 xAI가 최신 인공지능 챗봇 그록3를 공개했습니다. 머스크는 직접 나서서 그록3가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AI라고 소개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 그록3를 훈련시키는데 엔비디아 반도체가 20만 개나 쓰였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칩이 H100인데 이 AI 칩 20만 개를 이용해서 훈련시킨 그록3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네. 그록은 SNS 플랫폼인 X에서 구동되는 대화형 챗봇입니다. 오늘 그록3 발표 라이브에는 약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정도로 굉장한 관심을 끌었는데요. 머스크는 이 xAI의 공동 창립자들과 함께 나와서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 이 그록3에 사용된 엔비디아 칩은 당초에는 10만 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20만 개를 썼다고 공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hich we haven't talked about publicly yet, so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re talking about this, where we doubled the capacity of the data center yet again, and that one only took us 92 days. So we've been able to use all of these GPUs, use all of this compute to improve Grok in the meantime, and basically today we're going to present you the results of that. 네, 이전 버전인 그록2에 비해서 연산 능력이 10배에서 최대 한 15배 정도 뛰어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네. 그록2에는 H100을 2만 개에 사용을 했으니까 산술적으로도 10배가 맞습니다. 일단 오픈 AI의 GPT-4에는 H100이 15,000개 정도 쓰였는데 이걸 감안하면 머스크가 이번 그록3 개발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를 20만 개나 써서 학습을 했다면 능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 다른 회사 인공지능과 비교하면 성능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함께 발표자로 나선 이 창립자들이 직접 이 테스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일단 이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AI 능력을 측정할 때 쓰이는 플랫폼입니다. 일단 그록3는 수학과 과학 또 코딩 부분에서 구글의 제미나이, 또 딥시크의 R1, 또 오픈 AI의 O3보다 수치가 뛰어났습니다. 먼저 수학에서는 그록3의 추론 베타 버전이 93점, 또 미니 버전은 96점을 기록을 했는데 네. 오픈 AI의 O3 미니는 87점, 딥시크는 80점이었습니다. 또 과학에서는 그록3 베타가 85점, 미니는 84점이었는데 O3는 80점, 또 딥시크는 71점으로
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네. 머스크는 오늘 이 그록 1과 2는 초등학생 수준이었다면 그록 3는 대학에 입학해도 될 정도다 이렇게 좀 능력을 자평했는데요. 또 발표 중간에 이 그록의 음성 버전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스크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en we're also going to be providing a voice interaction, so you can have conversational. In fact, I was trying it earlier today. It's working pretty well, but not. We needs a bit more polish. The sort of way where you can just literally talk to it like you're talking to a person. That's awesome. It's actually, I think, one of the best experiences of Grok. 네, 일주일 뒤면 이 그록의 음성 모델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또 그록 3와 함께 xAI는 이 딥서치라는 새로운 검색 엔진도 내놨습니다. 한편 그동안 그록은 이 애플의 플랫폼인 iOS 앱에서만 좀 다운이 가능했는데 그록닷컴이라는 웹사이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머스크의 양숙, 이 오픈 AI의 샘 올트먼도 뭐 조만간 새로운 버전의 GPT 모델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는데 뭐 경쟁이 좀 볼만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이 몇 주 안에 최신 AI 모델인 GPT 4.5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4.5 모델은 이 일반 모델과 추론 모델을 통합한 건데요. 네. 지금까지 오픈 AI는 일반 모델인 GPT 시리즈가 있었고 또 추론 모델인 O 시리즈를 선보였는데 이번에는 제품 라인업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오픈 AI는 이 두 가지 시리즈를 통합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AI를 구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GPT-5가 하반기에 나올 예정인데 성능과 범용성 면에서 훨씬 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머스크와 올트먼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박혜린의 마켓 톡톡 시간입니다. 장 초반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발표에도 움직이지 않던 삼성전자. 이미 예고됐던 터라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는데요. 오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꾸렸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주가는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복귀는 또다시 미뤄졌지만 반도체 분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데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가 상승 탄력을 받으며 장 초반 방향성을 탐색하던 코스피도 덕분에 6거래 연속 상승해 2620선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패싱당한 유럽 각국 정상들이 방위력 강화를 논의한 가운데 유럽 방산업체의 주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죠. 세계 각국의 방위비 증액에 한국산 무기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방산 기업들의 주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폭으로 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한화그룹이 아랍에미리트 대표 방산 기업인 엣지그룹과 협력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증권가에선 지난해 4분기 깜짝 실적에 이어 올해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역대급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폴란드 수출이 실적을 견인해 매출 30조 원, 영업이익 3조 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올해에만 벌써 주가가 2배가량 뛴 만큼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에 임박한 모습이고요. 단기적 숨고르기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매듭지어질 것이란 예상에 오늘 티웨이항공과 티웨이홀딩스, 대명 소노시즌 등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현재 티웨이항공 최대 주주 예림당과 2대 주주 대명 소노는 경영권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림당 측이 티웨이홀딩스, 티웨이항공 지분을 대명 소노 측에 넘기며 경영권 분쟁이 끝날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통상 경영권 분쟁은 분쟁 당사자들이 지분 확보를 위한
강력한 공격 매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지만 분쟁이 일단락하면 주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세 기업 모두 현재 주가가 경영권 분쟁 전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을 만드는 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미국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 두 회사 모두 이르면 다음 주 이 시장 규모만 15조 원에 달하는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 스텔라라 복제약을 미국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공교롭게도 두 회사가 같은 날에 같은 복제약을 출시하게 되는 거네요. 일단 스텔라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연매출 15조 원이 나오는 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이고요. 판상 건선 그리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사용이 됩니다. 원래 오리지널사인 미국 존슨앤존슨이 독점으로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번 달에 특허 만료가 됩니다. 앞서서 삼성 셀트리온은 스텔라라 시밀러,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복제약을 출시하기로 존슨앤존슨과 합의를 했고요. 미국에서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시기가 이 두 곳 모두 오는 22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시장 규모가 이 15조 원에 달하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미국 비중만 7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 건데 네. 실제로 올해만 삼성과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총 7개 기업이 스텔라라 시밀러 출시에 나섭니다. 또 이게 지난 2023년에요. 연 21조 원을 내는 이 휴미라를 두고 10개 업체가 시밀러 출시에 잇따라 나섰던 것 이후에 가장 치열한 경쟁입니다. 현재는 미국 암젠이 지난달에 스텔라라 시밀러를 가장 먼저 내놨고 아이슬란드 알포텍은 이번 달 안에 출시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바이오 시밀러는 말 그대로 동일한 성분의 복제약인데 미국 제약사들도 이미 출시를 했고 다른 경쟁자들도 있는데 삼성이나 셀트리온 승산이 있는 겁니까? 일단 삼성의 전략은요, 경쟁사죠. 글로벌 제약사인 산도즈와의 협력을 택했습니다. 이 스텔라라 시밀러, 피즈치바의 북미 유통과 마케팅을 전적으로 맡긴 건데요. 이른바 적과의 동침 전략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잘 먹혔다는 분석입니다. 네. 앞서 암젠에 이어서 이 두 번째로 미국 판로를 뚫은 건데요. 최근 산도즈가 삼성의 이 피즈치바 제품과 관련해서 대형 PBM, 그러니까 처방집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방집에 등재된다라는 의미는요, 보험사가 사용해도 좋다고 인정한 약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사보험 중심의 미국 제약시장 특성상 여기에 등재됐는지 여부가 판매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네. 또 반면에 셀트리온은 직접 현지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동안 현지에서 구축해놓은 직판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PBM 계약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셀트리온이 사보험보다는 공보험으로 먼저 승부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보험 비중이 약 70%로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지만 그만큼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높습니다. 이에 부담이 비교적 적은 공보험 시장을 전략적으로 먼저 공략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이나 셀트리온, 미국 시장 외에 또 미국 시장에서 다른 복제약이나 다른 나라 시장에서 지금 진출한 성적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스텔라라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는 아직 출시를 못했지만 두 곳 모두 유럽 주요국에서는 이제 각각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삼성은 지난해 7월 그리고 셀트리온은 뒤이어 11월에 내놨는데요. 먼저 출시한 삼성의 피즈치바는 유럽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무려 43%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맞대결이 펼쳐지는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요, 삼성은 지금
지금 총 4종 그리고 셀트리온은 총 6종의 상용화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 3개의 품목이 좀 겹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 차이는 1%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막상막한데요. 네. 유일하게 램시마가 있죠. 셀트리온의 주요 제품인 램시마가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을 하면서 이 삼성 제품보다 20%포인트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텐데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단은 이 미국의 약값이 다른 선진국보다 2.6배 더, 그러니까 3배 정도 더 비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더 저렴한 약을 조금 더 권장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 건데요.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대비 30% 더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는 호재가 될 거다. 이렇게 점쳐진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도 관세를 이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하면서 제네릭과 함께 바이오시밀러도 적용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지난 2023년에요. 국내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제약 수출 현황을 좀 살펴보면 전체에서 미국을 향한 수출이 약 15%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중인데요. 네. 우리 기업의 제품에 관세가 이제 매겨져서 더 비싸진다면 현재에서 이 가격 경쟁력을 현저히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셀트리온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 등 대응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였습니다.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수출은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 이 정부가 오늘 긴급 비상수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이 말 그대로 이 비상입니다. 이 수출 대책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이번 대책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수출 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요, 관세 폭탄에 피해 공장 재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통 기업에 대한 세제와 보조금 지원을 늘려주기로 한 대책인데요.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 매출액의 25%를 줄인 뒤 국내로 돌아온 경우에만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해 줬지만 관세 피해 기업의 경우 해외 사업 축소 이전이라도 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자금 대비 유턴 지원금 비율도 10%포인트 올려 최대 55%까지 확대합니다. 또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요, 컨설팅, 물류통관 지원부터 대체 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도입하고요. 무역금융은 올해 역대 최대치인 366조 원을 공급하고 환율 변동 리스크에 특화한 무역보험도 8조 5천억 원으로 대폭 늘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수출 판로를 글로벌 사우스, 즉 멕시코와 베트남 등 남반구 개발도상국으로 다변화하기 위해서 대체 시장 진출 패키지도 내놨습니다. 뭐 일단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정작 이 관세 폭탄의 한가운데에 놓인 뭐 철강이나 이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나오질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관세 조치 피해 기업에 대한 유턴 보조금 지원과 무역금융을 늘리는 식의 이번 대책은 사후 지원 체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관세 폭탄의 직격탄을 맞은 철강, 반도체, 자동차 대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출선 다변화와 생산기지 이전 등을 위한 지원책도 정작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상 보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얘기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미국 측에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일본, 인도, 호주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은 정상회담을 갖고 투자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 관세 철폐나 면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도 박정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고위 통상 당국자로서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시동을 걸었지만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제대로 된 협상 기회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박 차관보는 한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누구를 만나 어떤 협상안을 제안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 전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도 추진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라도 대미 투자나 방위산업 협력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남 4구역 수주전에서 승리한 삼성물산이 서울 재건축 시장 곳곳에서 레미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재건축 수주전에 판도를 뒤흔드는 분위기입니다. 삼성과 붙었다가 자칫 내상만 입지는 않을까 경쟁자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잠원동 신반포 4차 아파트입니다. 공사비만 1조 원짜리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지만 입찰 결과 삼성물산 단 한 곳만 참여했습니다. 무려 6곳의 건설사가 관심을 보였지만 삼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모두 포기했습니다. 다음 달 재건축 시공사 입찰이 끝나는 잠실 우성아파트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GS건설이 공들여온 곳이지만 뒤늦게 뛰어든 삼성물산과 팽팽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훌륭한 것 같아요. 삼성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요. 노선도 워낙 잘하셨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개포주공 5, 6단지에서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다시 맞붙었습니다. 삼성물산이 3년 늦게 수주전에 나섰지만 최근 한남 4구역 승리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남 4구역에서 이번에 수주를 했잖아요. 삼성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쪽에서는 6, 7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고 의지를 밝히고 있더라고요. 삼성물산은 올해 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5조 원으로 높여잡고 공격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업계율이 삼성물산이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 경쟁자들은 수주전에서 질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다른 수주전에 미칠 영향까지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삼성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건설사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죠. 건설업계에서는 재건축 시장에 부는 레미안 돌풍이 최대어 압구정 재건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금융당국이 부실 상장사 퇴출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들어서만 벌써 상장사 10곳이 퇴출됐습니다. 우리 시장을 갉아먹는 이른바 좀비 종목 청소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올해 들어서만 10곳이 벌써 쫓겨났다는데 이게 예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간의 3년간의 추이를 좀 먼저 살펴볼 텐데요. 2022년만 하더라도 뭐 20개 이상 그리고 계속해서 27개 연달아서 이제 이런 상장 퇴출 속도가 이어졌었는데요. 네. 이제 올해 지금 2월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벌써 이제 10개 기업이 이제 상폐될 것이다 이렇게 한국거래소에서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2개월여 만에 이런 흐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상장사를 살펴보면요. 코스피에선 쌍방울 그리고 이제 EID, 코스닥에서는 이제 콘타피아, 광림, 이트론 등 8개사 등입니다. 네. 불과 1년 전만과 비교해도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은데 결국 정부나 금융당국, 거래소의 의지가 모두 담겼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서서 거래소가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리고 금융당국 역시도 올 초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 부실 기업의 퇴출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더 이 부실 기업들이 설자를 잃어가는 그런 좀 모양새입니다.
이 거래소의 이제 상장관리부 관계자가 또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정 목표를 설정해서 뭐 몇 개 기업을 뭐 퇴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뭐 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 규정에 입각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이 좀비 기업들 솎아낸다는 소식은 참 반길 만한 일인데 이 종목들에 투자한 분들은 사실 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올해 좀 투자를 주의해야 할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이 상패 절차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뭐 네. 대표적으로 1단계에서 4단계잖아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뭐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그리고 관리 종목 지정, 상장 폐지 심사, 상장 폐지 뭐 이렇게 이어집니다. 현재 이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가장 뭐 높은 기업으로는 뭐 올해 이제 뭐 애니젠, 뭐 스타코 링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총 5개사가 현재 지금 올해 지정된 상황입니다. 네. 이들 대부분이 이제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인 최근 3정 중에서 2년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실을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성이 그간 계속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이번 해당 종목으로 지정됐던 이 DI 관계자와 잠시 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이제 문제의 본질은 결국은 수익성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사업을 좀 신설하든 등 수익성 제고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